화장이 잘 안 먹는다고 해서 인중 쪽 제일 많은 건 겨드랑이 제모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레이저 제모했는데 털이 다시 나요. 사실은 하는 횟수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일 적합한 계절은 겨울인 것 같아요. 제모라는 건 말 그대로 털을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보통은 좀 간편하게 하시는 일시적인 제모로는 왁싱을 하신다거나 면도를 하신다거나 내지는 털을 이렇게 녹여내는 제모 크림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리적인 자극이나 화학적 자극 때문에 일시적으로 커팅을 하거나 모근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자라는 주기에 따라서 뭐 2주에서 4주 정도 후면은 다시 털이 자라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통 영구적인 제모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레이저 제모를 많이 하시죠. 레이저로 이 모근이나 이쪽에 있는 까만 멜라닌 색소를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파괴시켜서 향후 몇 년 동안에는 털이 다시 자라지 않도록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제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종류 따라서 접촉해서 해야 되는 레이저들이 있고 비접촉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접촉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열 에너지가 너무 바로 전달되면 안 되니까 젤 같은 거 바르고 부분 이렇게 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레이저 에너지가 들어가서 태워내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통증은 있는데요. 비접촉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호하는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팁은 닿죠. 그래서 전체 레이저 있는 부분이랑 약간 거리가 있게 해서 젠틀맥스나 이런 것들이 그 쿨링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초창기보다는 통증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성, 비접촉성 이거는 뭐 위생이나 본인 취향 따라 내지는 내가 레이저를 하고 싶은 부위의 특성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우리가 표현은 영구적이다 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반영구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일평생 털이 안 나는 게 아니고 한 길어봤자 3년에서 5년 정도? 이 정도 동안은 털이 거의 안 나고요. 이후로는 솜털같이 다시 자란다거나 듬성듬성 다시 좀 털이 자라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잘 모르시고 나 레이저 제모했는데 털이 다시 나요 이러면서 컴플레인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이 개념은 한 번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남성, 여성이 좀 달라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건 겨드랑이 제모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솜털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화장이 잘 안 먹는다고 해서 인중 쪽 제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털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이나 다리 전체 제모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남성분들은 비교적 간단한데 대부분은 수염 제모하러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가끔 이제 눈썹도 너무 지저분하게 나시는 분들은 미간 쪽이나 눈썹 라인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사람마다 레이저 제모의 효과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해드릴 때는 웬만한 부위를 거의 다 한 5회 이상은 받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까만색 색소를 타겟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모낭은 효과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털이 자라있는 시기가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에 맞춰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려면 4주 정도의 간격을 띄어야지 계속 같은 그 비슷한 타임에 이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1, 2주일 간격으로 할래 라고 해버리시면 사실은 하는 횟수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피부도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고 모발도 다시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도 4주 이상의 간격을 좀 두고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겨드랑이 쪽처럼 털이 좀 두꺼운 부위는 오히려 레이저가 되게 잘 먹어요. 보통 5회에서 10회 이내로 다 되는데요. 털이 비교적 너무 얇아서 잘 타겟팅이 안 된다거나 남성분들 수염 같은 경우도 너무 두꺼워도 이게 한 번, 두 번 만에 다 잡히지가 않아서 10회 정도 하시거나 10회 이상 하시는 분들도 꽤 됐었어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털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냐. 근데 보통은 시술 받기 하루 이틀 전에 바싹 말고 약간만 자르고 오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털이 있는 채로 오시면 대부분은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 보시고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간략하게 면도를 해주시거든요. 그 상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날이 더워지면 제모 레이저를 받으러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일 적합한 계절은 오히려 겨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모 자체가 제가 4회, 5회 이상 해야 된다. 근데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의 효과를 보려면 여름이 돼서 시작하시면 제모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건 가을쯤이 돼야지 효과가 나와요. 게다가 제모 레이저 자체도 어느 정도는 피부 손상이 있다 그랬는데 피부에 손상이 있을 때 자외선을 받게 되면 피부 손상도도 심해지게 되고 색소 침착과 같은 어떤 후유증 같은 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후유증도 좀 줄이고 제모의 효과도 여름에 보시려면 한 3-4달 정도 더 당겨서 시술을 시작하셔야지 그때 좀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시겠죠.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이거는 다른 제모 시술도 비슷해요. 왁싱도 비슷한데 위생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레이저 제모하고 나서는 가벼운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연고를 처방받으신다고 하면 한 3일 정도는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고, 따갑고 열감이 난다라고 하면 뭐 아이스백이나 이런 걸로 약간 쿨링을 시켜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면 뭐 알로에 겔이나 감자 같은 거 갈아가지고 살짝 얹어서 좀 열감을 시키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시술 받고 너무 뜨겁거나 피부 껍질이 벗겨진다거나 물집이 생긴다거나 하는 식의 큰 손상이 보인다고 하면 집에서 이렇게 셀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시술 받으신 병원에 연락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